이게 사실 마사지샵에서 비기처럼 전해 내려오는 방법인데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시작할 때는 이 끝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보세요. 딱 3분 했는데 이 얼굴 이쪽 라인 바로 갸름해지잖아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경락 마사지 받고 나서 얼굴이 작아졌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부작용이나 효과 없음에 실망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자, 오늘은 이 경락 마사지의 과학적 원리부터 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절대 마사지를 피해야 하는 피부 타입까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락 마사지를 받고 나면 이 얼굴이 작아졌다고 느끼곤 하시죠. 중요한 촬영이나 약속 전에 일부러 마사지 숍을 찾는 이유도 바로 그 효과 때문인데요. 과연 이 경락 마사지, 얼굴이 작아지게 만드는 게 진짜일까요? 경락 마사지는 본래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와 혈의 흐름을 다루는 수기요법이지만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긴장된 얼굴 근육을 이완시켜 일시적인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부기가 빠져서 작아 보이는 거죠. 게다가 얼굴은 중력, 숙인 자세, 그리고 턱이나 이마처럼 자주 사용하는 근육들의 긴장 때문에 조직액이 정체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저작근, 측두근, 승모근 같은 부위는 뭉치기 쉬운데 마사지를 통해 이 근육들을 이완시키면 부피감이 줄고 윤곽이 정리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류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면서 피부톤이 화사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이처럼 경락 마사지는 물리적 자극을 통해 피부와 근막, 림프, 혈류의 변화를 주어 붓기를 개선하고 얼굴 윤곽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효과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입니다. 이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며 꾸준히 반복해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경락 마사지는 지방세포를 줄이거나 피하지방 두께를 없애는 시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부기가 빠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얼굴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체중 감량이나 다른 시술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간혹 경락 마사지를 오래 받으면 뼈가 작아진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뼈가 완성되지 않은 성장기에는 지속적이고 강한 압력이 반복되면 골격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골격이 이미 완성된 상태이므로 뼈가 작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턱관절에 부담을 주거나 얼굴의 연부 조직이 손상되면서 비대칭과 불균형을 유발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락 마사지는 붓기나 근육 뭉침으로 인해 얼굴이 커 보이는 분들에게는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촬영 전이나 중요한 일정 전 빠르게 얼굴선을 정돈하고 싶을 때는 웬만한 피부과 시술보다도 더 유용할 수 있죠. 다만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고 지방이나 피부 처짐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접근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푸석하고 부어있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죠. 피부과 시술이나 경락 마사지를 받기엔 시간도 비용도 부담스럽고요. 이럴 때는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붓기 완화 마사지만 잘 활용해도 얼굴이 한결 또렷하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마사지는 지방을 줄이거나 얼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림프 순환을 돕고 긴장된 얼굴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즉각적으로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그 핵심은 얼굴 림프의 흐름 경로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부위는 귀 뒤쪽과 턱선 아래입니다. 이 부위에는 얼굴 림프가 목과 쇄골 쪽으로 빠져나가는 주요 통로인 귀밑샘 림프절과 경부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출구가 막히면 림프액이 얼굴에 고여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얼굴 전체 붓기를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서 마사지를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턱 끝에서 시작해 턱선을 따라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고 귀 뒤에서부터 쇄골 쪽으로 천천히 눌러오며 내려오세요.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꾹 누르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 두 손가락이 힘든 분들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셔도 되고 괄사도구나 달걀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이 강한 압력은 림프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눌러주는 느낌만 유지하도록 하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마사지의 방향입니다. 림프는 항상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턱선의 가운데에서 귀 쪽으로, 귀에서 이 목 방향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졌을 때 이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풀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눈밑 마사지입니다. 눈 아래는 피부가 얇고 혈관과 림프 흐름이 느려 붓기랑 다크서클이 생기기 쉬운 부위죠. 마사지만 잘해도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나 짙은 다크서클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눈 밑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너무 과한 압력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손가락 힘이 약한 이 약지를 이용해서 이 눈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안과 아래를 따라 가볍게 쓸듯이 이 마사지를 하는데요. 이 손가락을 눈 안쪽으로 집어넣어 안구가 눌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잘못하고 계신 거고요. 안구 아래 이 단단한 안화가 이 손끝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이 안쪽, 또 중간, 바깥쪽 이렇게 3개 포인트로 나누어 이 순서대로 누르면서 이 림프를 바깥 방향으로 밀어내듯이 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 관자놀이를 꾹 돌리면서 눌러주면 이 눈 주위 근육 이완과 함께 릴렉싱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저는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눈밑 마사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다크서클이 생기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밑 지방의 돌출과 혈류 및 림프 순환의 장애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특히 눈밑 지방이 발달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는 눈밑 마사지를 통해 순환 장애를 해결해주면 다크서클이 개선되면서 피곤해 보이는 인상도 상당히 호전될 수 있죠. 마지막은 볼 부위입니다. 광대 아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 부위로 지방은 적고 표정 근육과 인대가 교차하는 지점이라 근육이 긴장하거나 림프가 정체되면 얼굴이 무겁고 늘어져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적절한 마사지를 통해 근육을 풀어주면 인상도 한결 부드럽고 리프팅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콧망울력 팔자주름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광대 아래를 따라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눌러주시고요. 이 무작정 이 살을 당기거나 쓸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근막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 마사지를 통해서 입꼬리를 올려주는 중안면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 웃을 때도 훨씬 입꼬리가 잘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얼굴 인상이 더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이 장기적으로는 이 중안면 근육을 강화시켜 얼굴 처짐을 예방하는 효과도 일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효과를 높이려면 이 마사지 전에 따뜻한 세안이나 샤워로 피부 온도를 살짝 올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 따뜻한 수건을 잠시 얼굴에 덮어두는 것도 림프관 확장을 도와 마사지 효과를 높일 수 있죠. 이 마사지는 생각날 때마다 3에서 5분 정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할 때만 따로 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샤워 직후 보습제를 바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습제를 바르면서 손끝에 힘을 실어 부드럽게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붓기 관리를 할 수 있죠. 제가 알려드린 이 귀 뒤, 눈 밑, 볼 세 부위 마사지는 아무런 비용 없이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히 평소에 얼굴이 잘 붓는 체질이라면 이 부위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림프 흐름 패턴을 파악해 주기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중요한 날 웬만한 피부과 시술 못지않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얼굴 마사지는 이 붓기 완화나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이 모든 피부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거나 노화를 앞당길 수도 있는데요. 특히 몇몇 피부 타입에는 마사지를 오히려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기미는 자외선, 여성 호르몬, 그리고 피부 자극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마찰이나 열 자극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기미를 더 짙게 만들 수 있죠. 실제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기미 환자들을 보면 경락 마사지를 자주 받거나 스크럽으로 세게 문지르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기미 환자는 마사지를 피하고 아기 피부 다루듯이 아주 부드럽게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감하거나 홍조가 있는 피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혈관 반응성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마사지를 포함한 물리적 자극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안면 홍조나 주사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열감, 따가움,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이
이 경우 마사지는 피부 증상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유발 요인 중 하나이며 반복되면 모세혈관 확장증과 같은 증상이 영구적인 형태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피부 노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리프팅 효과를 기대하고 열심히 마사지를 하는 것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데요. 피부 탄력은 콜라겐, 엘라스틴, 피하 지방, 그리고 스마스층과 고정 인대의 지지력에 의해 유지되는데 이들이 노화되고 약화되면서 생기는 처짐은 결코 마사지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압박 자극이 피부 구조를 손상시켜 만성 염증을 촉진하고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미 피부가 많이 처졌다면 울세라, 써마지, 소프웨이브 같은 에너지 기반의 리프팅 시술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드름성 피부에서는 손으로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번지면서 염증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고요. 레이저나 필링 시술 직후에는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상태라 무리하게 마사지를 시행하면 색소 침착, 접촉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약간의 압력에도 멍이나 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마사지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집에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이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적절한 얼굴 마사지는 붓기를 줄이고 생기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영구적인 효과는 아니며 이 모든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솔루션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 피부에 꼭 맞는 방법으로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꾸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